자, 여러분들 교재 238쪽을 펴보세요. 자, 238쪽에 보시면 법인세법 총칙이라고 나올 거야. 나오죠? 자, 법인세법 총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세법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총칙을 조금만 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조세법 총칙을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먼저 이 조세법이란 말을 썼는데, 조세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조세법. 조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뜻 그대로 세금. 그냥 세금이야, 세금. 근데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지? 국민들이 내죠. 근데 국민들이 내는데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누구한테 내느냐? 중앙정부에다 내느냐, 지방정부에다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 번째가 국세. 그죠? 국세. 두 번째가 지방세. 여기서 나오는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권이란 말을 써요. 징수권. 세금의 징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죠? 중앙정부에 있으면 뭐라 그래?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지방세. 알겠죠? 이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세금을 다 걷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게 지방자치단체도 비자치단체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인천광역시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같으면은 뭐가 있어요? 계양구, 부평구, 뭐 연수구, 뭐 이런 식으로 각 구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구청장들도 국민들이 따로 뽑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저기 어디야? 성남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요. 시장만 뽑아요. 구청장들은 따로 안 뽑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시장이 따로 임명을 하는 임명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비지방자치단체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비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거둘 의무가 없어. 그거를 누가 할 일을 시가 부천시에서 할 일을 그 구청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거기서 걷는 세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지방세보다는 뭘 배우려고 그래? 국세를 배우려고 그래. 이 국세는 다시 또 나눠지죠. 그죠? 국세는 또 다시 나눠져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내국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관세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 통관세 그래야지 맞는 거야. 그죠? 통관세 그래야지 맞는 거야. 통관세. 내국세, 통관세. 근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관세는 국세로 보지 않게 돼 있어요. 알겠죠? 어디? 국기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는 관세는 국세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관세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이어야 하는데, 그죠? 국민들이 내는 대다수의 세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국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 그죠? 외국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정한 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국세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가 걷긴 걷지만, 거기다가 다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시 갖고 나가면은 그 관세 걷었던 걸 다시 환급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부 예산에 쓸 수가 없는 돈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세로 볼 수가 없는 세금이라고. 알겠지? 하지만 국가가 걷는다는 개념에서는 국세로 보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관세는 국세로 보지 않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국세라고 하는 건 뭐야?
국민에 있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내는 대다수의 내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또 다시 나눠져서 뭐하고 뭘로? 목적세하고 또 하나 뭘까? 보통세 이렇게 나눠지죠. 목적세와 보통세. 그죠? 목적세와 보통세. 목적세는 뭐고 보통세는 뭘까요? 목적세와 보통세.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이론 때문에 이론 시험에 나오거든. 이런 게 이론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시험에 툭툭 튀어나오면 그때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당황스러우면 뭐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치? 목적세와 또 하나 뭐라 그랬어? 보통세. 목적세는 뭐야? 목적세. 목적 있는 거. 목적을, 사용 목적을 정해놓고 걷는 세금. 알겠죠? 사용 목적이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목적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교육세. 학교 교원들 월급이라든가 학교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 교통세. 또 주세. 또 농어촌 특별세. 뭐 등등등등. 응? 교육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뭐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알겠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자, 이 보통세는 뭘까? 보통세는 이것은 뭐예요? 아니 법인세 그런 거 말고 뜻을 이해를 해야지. 그냥 종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통세는 뭐냐? 얘는 뭐냐면 국가 살림살이에 충당하는 세금. 그래서 매년 국회에서 뭐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요? 예산 뭐 결의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을 잡았는데 뭐 국회에서 통과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국가 살림살이 크기를 정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국가 중앙정부에서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걷는 세금을 우리 뭐라 그래? 보통세라 그래. 보통세. 알겠죠? 예산에 충당하는 세금.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또 틀려요. 또 뭐 있을까? 뭐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외에도 무진장 많아. 알겠죠? 우리가 이 지방세하고 국세는 뭐냐면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세목들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다 징수하게 돼 있거든. 알겠죠? 근데 이 지방세는 약 세목이 몇 개 정도냐면은 그 시군구세 같은 경우는 한 12개. 그 다음에 도세라 그래. 도세. 광역세. 알겠죠? 이런 도세 같은 경우는 한 17개 정도. 그래서 같은 세금이 거의 비슷한데 그 한 3개 정도가 더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많으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농업소득세, 또 레저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세에는 더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걷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걷는 거니까 그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지? 하지만 이러한 세금들은 다 어디에서? 중앙정부에서 걷어가지고 국가 예산에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뭐냐면 이건 또 직접세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는 또 뭐라 그러지? 간접세란 말을 쓰죠. 직접세, 간접세. 그지? 직접세, 간접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는 간접세. 알겠나요? 직접세, 간접세. 자, 직접세라고 하는 건 뭐고 간접세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세무 배울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세와 간접세잖아. 그치? 직접세는 뭐고 간접세는 뭐예요? 직접세는? 뭐 직접세는 직접 내는 거고 간접세는 간접 내는 거야? 그래요? 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감세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납세 의무자는 신고 의무자야. 신고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무슨 의무자?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알겠지? 납세 의무자는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고로 신고 의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할 거냐. 알겠지? 누구의 이름으로 신고할 거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신고를 해. 그런데 담세, 세금 부담자. 세금 부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고 그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도 나고. 알겠죠? 부담도 내가 하고 신고도 내가 하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것을 직접세.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직접세라고 하는 거야. 직접세. 알겠죠? 직접세. 근데 간접세란 말 나왔지. 간접세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달라.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신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신고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간접세라 그래. 간접세. 알겠죠? 간접세. 신고를 누가 하느냐? 납부를 누가 하느냐?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내가 살 때 세금 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냈는데 신고는 여러분들이 안 하죠. 물건 판 사람이 따로 하지. 그렇게 세금 내는 사람, 물건 세금 내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간접세라고 하고. 내가 세금도 내고 그 세금도 내 이름으로 내고 그러면 그 무슨 세? 직접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직접 내는 거, 간접 내는 거, 그건 누구든 대답 다 하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죠? 창피한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의를 알고서 가라. 세금은, 법인세 세무 1급은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세법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왜? 법이잖아. 법이기 때문에 컴마, 점, 띄어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컴마와 점을 잘못 찍으면 법 해석이 달라지거든.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옛날에 우리 그거 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데 쭉 이어서 놓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 거 돼버리잖아. 그치? 그거랑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세무 1급이 어려운 거예요. 법을 배우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들만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지? 자, 왜 그러냐면은 시험, 법인세법에서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전 선생님 1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 공부하시면 세무 2급 시험 보셔도 돼요. 세무회계 2급도 돼요. 전 선생님 1급을 배우면 세무회계 2급도 시험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년 과정에는 여기다가 지금 나는 재경관리사 과정도 하나 더 묶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 재경관리사. 이거 배우는 김에 재경관리사니까 뭐만 하면 돼? 원가관리 얘기하고 또 뭐 있죠? 그 뭐냐 그 기업회계 기준 해설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재경관리사 시험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년 과정에는 그것도 뭐 지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리 지금 요래 전산세무 1급 과정, 자격증 과정, 전산세무 1급 플러스 재경관리사 과정.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늘려주면 되지. 그래서 그것도 좀 과정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강의는 나쁘지 못해 그거는. 자, 왜 그러냐? 법인세라 그랬죠? 법인세. 요 법인세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을 물어봐. 자, 다음 중 법인세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알겠죠? 법인세는 국세이며 내국세이며 보통세이며 뭐라고? 직접세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해를 하면은 요거 하나로 인해서 소득세, 부가세 이 총론 부분 시험 나오는 것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걸 하나하나 써가면서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 필기 많이 하지 마세요. 제 수업은. 다 머리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문제를 보면 머리가 저절로 기억해서 쭉 나와야지. 이거 써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 볼 시간도 없어. 보지도 않아. 써놓고. 나중에 다 합쳐 써놓은 거 어디가 있어? 쓰레기통 가 있단 말이야. 우리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 필기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도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쓰레기통 가서 보면은 그동안 필기했던 거 다 쓰레기통에 있다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많이 필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알겠지? 그래서 이 법인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총론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세는 국세를 본다 안 본다? 국세를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국기법, 국세기본법은 그 기본법 자신은 국세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국세기본법은 국세이나 관세는 국세를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지? 이런 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요 이론 문제로 말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가셔라 이 말이고. 교재 238쪽에 보시면 자,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자. 그럼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를 보니까 자, 먼저 뭐가 나와 있어?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법인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그죠?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그죠?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첫째, 먼저 무엇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법인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법인이 뭐냐라는 거죠. 법인이 뭐야? 법인. 법인이란 말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요? 법인이 뭐라고?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죠. 그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부여했잖아. 하나,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개인. 알겠죠? 법인은 법에서 단체에다 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뭐라고? 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주식회사들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란 말을 쓰는데 주식회사는 무슨 법인?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재산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재단법인. 사람이 모였느냐? 재산이 모였느냐?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뭘 투자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한단 말이야.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래서 이 법인은 서울에 있는 그 중앙지방 법원이 있어요. 서초동에. 거기 가면 상업등기소가 있고, 인천 같은 건 인천지방법원에 가면 상업등기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서 회사 설립 등기를 내면 거기에서 그 설립 요건을 확인해보고 정관 등을 확인해보고 뭘 해줘? 법인 설립 인가를 내준다고. 알겠지?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법인 설립이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뭘 한다고? 법원에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뭘 한다고? 법인이라 한다. 법인이라 한다. 알겠죠? 법인이라 한다. 이 법인은 다시 나눠서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눠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또 나눠요. 외국법인, 내국법인 그랬는데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무엇을 갖고 따지느냐면은 본점의 소재지를 갖고 따진다. 알겠지?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 그 회사의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뭐라 그래? 외국법인 이렇게 얘기를 해. 본점의 소재지 갖고 따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영리법인과 또 하나 뭐야? 비영리법인 있지. 영리와 비영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익을 추구하면 영리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비영리다? 아닙니다. 비영리도 이익 추구해요. 선생님이 여기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의가 많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저기 여의도에 있는 능률협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능률협회에 있는 그 능률협회가 속해 있는 그 건물이 이룸센터라는 거야. 이룸. 무엇을 이룬다는데 이룸. 알겠죠? 그 장애인협회 건물이야. 알겠지? 그 장애인협회는 영리일까 비영리일까? 비영리예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영리 사업을 하더라니까. 뭘 팔아? 볼펜 같은 거 팔고 된장 팔고 이불 팔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팔아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가 있죠. 아, 이게 국가가 주는 그 지원금 가지고는 그 협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힘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국가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단체를 운영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업해 안 해? 사업을 해요. 그럼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영리고, 구성원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비영리라 그래. 구성원들에게 이익의 배분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뭐라 그래? 영리. 알겠죠? 이익의 배분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영리라고 한다.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지는 이유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어서 보면 어떻게 돼?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그죠?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부를 수 있지. 그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납세 의무 때문에 그래. 법인의 납세 의무 때문에 그래. 알겠죠? 법인의 납세 의무와의 범위. 그래서 239쪽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별 납세 의무의 범위라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예. 자,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 잠깐 보기 전에 238쪽에 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가 또 나와 있을 거야, 표로. 박스표가 하나 나와 있지. 거기에 보니까 과세소득은 총 몇 가지로 돼 있어요? 과세소득은 총 몇 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 소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과세소득은 총 4가지로 돼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지? 청산소득, 또 뭐 나왔어? 토지 등의 양도소득, 그 다음에 미환류소득, 해서 총 4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만 알면 돼. 각 사업연도 소득만 알면 돼.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만 시험 범위야. 각 사업연도 소득만 시험 범위야. 알겠지?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의 소득,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회사를 운영하면은 회사에 어떻게 돼 있는 거? 회사에 어떻게 돼 있는 거? 소득이 있는 거. 그죠? 그 소득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지. 그 세금은 어떤 식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지 잠깐 보면은 무슨 총액에서? 입금 총액에서 뭘 뺀대요? 손금 총액을 뺀대요. 그죠? 입금 총액 마이너스 손금 총액. 입금 총액 마이너스 손금 총액. 맞아? 그랬더니 뭐 나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순서대로 3가지를 뺍니다. 앞자만 따서 이비소라고 하는데, 그죠?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 공제. 맞아?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빼고 남는 걸 무슨 표준? 과세 표준이라 그래. 과세 표준. 맞습니까?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제도로 돼 있어요. 4단계 누진세율 제도. 누진세율 제도가 뭐야? 일정한 구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거를 우리가 누진세율 제도라 그러는데, 자, 우선 기준이 얼마 기준이냐면 2억 원 기준이야. 첫 번째 단계는 2억 원까지는 10%. 과세 표준 2억 원까지는 10%. 2억 초과 그 다음에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 3천억까지는 22%, 3천억을 초과하면은 25%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총 몇 단계? 4단계 누진세율 제도를 사용한다. 알겠죠? 4단계 누진세율 제도를 사용한다. 4단계 누진세율 제도를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율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주주들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겠지. 이사들이라든가 회사와 주주들 간의 의사가 안 맞아. 왜냐면 회사가 소득이 안 생기거든. 소득이 없는 데가 거기다가 세금을 뭐 부과할 수도 없고 배당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우리 없애자. 회사를 해산해버리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회사가 해산한다 해가지고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해산하자 그래서 바로 없어지질 않아요. 알겠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야. 그거를 정리할 때까지는 회사가 유지하는 걸로 봐. 알겠지? 그걸 뭐라 그러면 청산소득이라 그래. 알겠나요? 청산소득.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똑같은 식의 세율로 과세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구한대? 우선적으로 청산을 하면은 남아있는 재산 가액이 나올 거 아니야. 자녀재산 가액이라 부르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기 자본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자기 자본 총액을 빼고 남는 거를 청산소득 금액이라 그래. 청산소득 금액. 알겠지? 자, 그게 무슨 표준이야? 과세 표준이고 거기에다가 뭘 해요? 세율을 갖다 적용하겠지. 중요한 거는 청산할 때는 이 회사가 존속하는 거야, 존속하지 않는 거야? 청산을 하면은 존속이 안 되죠. 앞에 있는 각삼노드 소득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2월 결손금도 빼주는데 회사 청산을 하면은 회사가 더 이상 존속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결손금이 2월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비소를 안 빼. 알겠지? 이비소를 빼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라고 나오죠? 토지 등의 양도소득. 이건 뭐냐면은, 자, 개인 세금의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에서? 6에서 42%까지죠. 맞아? 근데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죠? 법인세는? 금방 배웠지. 10에서 25%까지지. 자, 똑같이 만약에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을 처분했는데, 이 처분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이 얼마냐 그랬더니, 양도소득이 10억이야. 그러면 개인은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야 될까? 개인들은 5억을 초과하면 42% 내야 돼. 5억을 초과하면. 그죠? 세금세율. 그런데 법인은 2억까지는 아까 10%,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면 얘는 2억 초과 200억 안에 있으니까 몇 퍼센트? 20% 세금 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건물을 팔아도 누가 유리한 거야? 개인이 유리해? 법인이 유리해? 법인이 유리하죠? 저 정도 소득이 나오면은 개인들은 회사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 개인이 건물을 팔기 전에 바로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건물 팔고 폐업해버릴 수도 있겠지. 그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런 거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토지나 건물 같은 소위 말해서 비영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과 어떻게 줘야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야.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만든 제도고 현재까지 이게 적용된 사례는 없대요.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시행령에서 이건 정해놓긴 했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행 규칙은 없어진 상태고요. 아직까지 법에서만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별장. 주택과 별장이 사업용이야? 비사업용이야? 비사업용이겠지. 그죠? 이런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10% 과세하고 말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미등기하는 경우는 최고 세율로 몇 퍼센트? 40%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미등기하면은. 근데 이거 미등기하면 아마 그게 조금 내가 지금 그 작년에 올해 그 세법 개정될 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런데 아마 42%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미환류 소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미환류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뭐랄까요? 기업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집단이라면 한마디로 뭐 그룹이겠죠. 그룹. 삼성그룹 뭐 이렇게. 그지? 무슨 그룹사들. 아니면 우리 뭐랄까 뭐랄까 지배회사, 종속회사를 적용하는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종속회사라는 기업 집단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러한 집단들은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그죠? LG그룹, 뭐 GS그룹, 현대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사잖아. 그죠? 이런 데는 워낙 자본도 크고 소득도 많단 말이야. 그럼 이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줘야 돼?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아라. 그죠? 사람들을 많이 뽑아라. 또 많이 뽑고 또 무엇 하라는 거야? 물건도 많이 팔아서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시 쓸 생각들을 안 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에다 가지고 연구 개발에 쓰라는 거예요. 연구 개발에 재투자를 해서 기업의 그 뭐랄까 어떤 그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좀 해봐라.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깎아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기회를 주는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 재투자해야 될 돈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세금을 과세하겠다라는 게 미활주야. 환자가 되돌릴 환자거든. 응? 환자가 한문으로 쓰면 되돌릴 환자예요. 되돌릴 환자야. 알겠지? 그러니까 활유, 흐를유. 알겠죠? 계속 되돌려서 재투자를 하라는 소리인데 재투자를 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추가로 더 과세하겠다라는 것이죠. 알겠지? 세금을 부과를 더 많이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소득이 있어요? 4가지 소득이 있는데 자 239쪽으로 넘어와서 법인의 종류별 납세 의무 범위 나왔지? 맞아요?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내국법인 그러면서 영리법인인데 자 거기 보니까 소득의 종류 3가지가 나와 있네.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3가지 나와 있죠. 근데 내국 영리법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국 영리법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응?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으로 돼 있지?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 맞아.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든 외국에서 벌어들였든 그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옆에 나오는 청산소득이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도 다 동그라미 돼 있지. 모든 소득이니까 다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국 영리법인을 우리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뭐라 그런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내국 영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한적 납세 의무자라 그래. 내국 영리법인을 뺀 나머지는 뭘 한다고요? 제한적 납세 의무자. 제한적 납세 의무자. 하지만 내국 영리법인은 뭘 한다고?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영리법인은 왜 제한을 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리법인에다 제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영리법인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비영리법인은 아까 이유는 벌어도 그걸 뭐 한다 그랬어? 자기네들 고유 목적에 쓴다 그랬지. 이윤을 그 자기네들 구성원들에게 배분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지. 배분하면 영리법인, 배분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벌어가지고 이거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 고유 목적에 써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쓰고 더 이상 이 회사 운영이 어려우면은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 남아있는 걸 전부 다 국가에다 반납해야 돼. 그 어차피 국가에다 반납할 거 국가 세금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라 돼 있죠? 거기는 내국이니까 국내외는 되는데 국내외 장소는 제한하지 않는데 뭐라 그랬어? 일정한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일정한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가 본점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점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에 한정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하지만 청사는 어디 가서 해? 자기네 나라에 가서 하겠지. 청사는 그래 안 그래? 그죠? 청사는 자기네 나라에서 할 거 아니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란 말 나왔는데, 그죠?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란 말 나와 있는데, 양도소득은 어차피 소득세와 무슨 세? 법인세 간의 그 세율 차이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그 범위가 나와 있는 거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먼저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39쪽에 나오는 사업연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